아이오닉이 정말 심상치 않다.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충전.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테슬라와 비교할 때 전혀 밀리지 않고 경쟁 업종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세했죠. 가격도 잘 나올 겁니다. 보조금을 다 받으면 3천만 원 후반대에 살 수 있죠. 3천만 원 후반이면 어떤 차입니까? 그랜저예요. 그랜저 탈 바에 저 같으면 아이오닉 탑니다. 왜? 그랜저보다 실내도 훨씬 크거든요. 차박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콘센트도 있잖아요. 지금 사전 예약이 이미 35,000대가 밀렸습니다. 지금 예약해도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 이미 전기차가 성공하는 부분은 기정사실이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메인이 이렇죠. 전기차를 타고 동해까지 달렸다. 충전하다가 지쳤다. 딱 메인만 보더라도 느낌 올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차를 탔냐면요, 그 르노에서 나온 조에라는 차를 탔습니다. 모닝처럼 작은 소형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가 아닙니다. 코나 EV처럼 그냥 내연기관 플랫폼을 통해서 만든 차인데요, 얘네가 완충하면 300km 정도 갑니다. 굉장히 딸리죠. 기자가 직접 타면서 느낀 부분을 기사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뭐라고 보면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떼온 거예요. 자, 봅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꺼리는 부분이 단점이 있겠죠.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바로 충전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충전기 개수는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급속 충전을 40분간 진행해도 100km에서 200km 늘어난 수준이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아이오닉 어땠죠? 아이오닉은 5분만 충전해도 100km가 충전됐습니다. 그리고 18분 만에 배터리의 80%가 완충이 됩니다. 그러면 걔네가 400km가 넘는 거니까 300km가 넘는 수준이 완충이 되는 거예요. 18분 만에. 그러면 지금 이 기자가 느낀 단점은 많이 상쇄된 거예요, 아이오닉은. 그러니까 이 조회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의 경쟁 차종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긴 충전 시간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할 때 더 부각된다. 휴게소에 충전기가 하나인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앞 차량이 충전 중이라면 다음 휴게소를 가거나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막히는 시간대라면 1시간 지체할 동안 독차 시간은 90분이나 늘어나기도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요, 그런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고속도로도 막히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때만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게 해서 조금 일찍 가면 안 막히고, 근데 그때만 우리가 가면 거기가 여지없이 막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아이오닉은 충전하는데 18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0km 정도면 이제 5분인데 이제 수도권만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곽으로 가고 내가 고속도로를 탄다라고 하면 100km는 택도 없죠. 그죠? 18분 정도를 완충해야 80%가 충전되니까 18분 정도로 우리 잣대를 삼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들려서 거기 전기차 충전소로 가서요, 충전하러 갔어요. 근데 뭐지? 앞에 차가 있네. 아이오닉은 18분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팔린 차들은 아이오닉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에 올린 거니까 이렇게 40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딱 갔는데 누가 충전을 하고 있어요. 40분을 기다려야 되네. 그럼 충전할까요? 못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예를 들어 어디 출장 가고 막 그런 것들의 시간이 아예 다 뒤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충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충전 비용 자체는 휘발유 경유에 비하면 저렴한 건 맞지만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뭐라고 하냐면요,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마시기만 해도 5,000원이 발생한다. 이거 보고 저는 굉장히 진짜 많네. 그런 거죠. 우리가 기름 같은 거 만땅 넣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똑같은 구간을 갔으면 내연기 한 1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근데 전기차라니까 3만 원 정도 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더라도 어쨌든 충전하는 게 18분 20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차에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주유소는 그냥 1분 안에 되니까 그냥 가 있다가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가지만, 얘는 18분이면 거의 주차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고속도로 갔는데 아무것도 안 먹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하더라도, 내가 밥을 먹고 뭐 커피를 먹고 하더라도 유지비는 한 절반은 쌉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 가는 거리도 수시로 변한다. 외부 기온이 낮아지면 수십 킬로미터씩 갑자기 거리가 줄어들며 회생 제동을 잘 활용하면 다시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측 정확성이 떨어져 장거리 동전을 짜는 게 부담스럽다. 이게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차를 타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300km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추워졌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갑자기 막 290, 280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운전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 방전되는 거 아니야? 차 멈추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번에 현대차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완했죠. 열관리 공조 시스템 부분을 상당 부분 보내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만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충전소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지금 아이오닉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 팔릴 거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이슈 뭡니까? 충전소 이야기가 정말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들을 살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충전소 이슈를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바로 현대백화점 그룹이 전기차 충전소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금 종목 이름이 뭐냐면요, 현대퓨처넷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원래 현대 HCN에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퓨처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전기차 충전소 관련 사업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5,500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현대백화점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현대백화점 그룹이 현대퓨처넷의 지분을 1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퓨처넷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현대백화점도 주목해야겠죠. 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가겠죠. 이 주가가 오르면 지분 가치가 부각되니까 당연히 얘 갖고 있는 자산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퓨처넷도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바로 롯데하이마트. 여기 보시면 롯데하이마트도 최근 신규 사업 도입을 위해 사업 목적에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새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롯데마트 가면요, 전기차 충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6년 한국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주도 내 매장을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이 롯데하이마트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8,800억입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 추가하시고요.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신세계 IC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통그룹들이 하나같이 다 신사업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세계그룹의 IT 서비스 전문기업인 신세계 INC가요, 25일, 이번 3월 25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포함한 전기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합니다. 신세계 INC가요, 올해 실적이 이렇게나 좋아졌어요. 신세계 INC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0억입니다. 우리 아까 보셨죠? 현대퓨처넷이 5,500억이었죠. 상한가 같죠? 이거는 뭐 관계 없습니다. 똑같이 정관을 변경하는데요, 현대퓨처넷을 갔는데 신세계 INC는 안 갔습니다. 2,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롯데하이마트는 어쨌든 전기차를 하고 있는데 8,800억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다 마트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커머스가 활성화돼서 뭐 마켓컬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쿠팡이 나온 것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롯데하이마트나 오프라인 마트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커머스가 많이 지금 따라오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이 비즈니스 사업군들이 그 고객군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전략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잘 될까요? 네, 저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유통업종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마트 가면 장 보는데 30분 1시간 걸리지 않나요? 그러면 그 마트에서 장 보는 동안 충전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땡큐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보통 지금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어떤 빌딩이나 아파트에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충전을 시켜놓고 자고 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를 충전하러 갔어요. 아까 우리 기사 보셨지만 충전하러 갔는데 아우 막 줄 서야 되네. 아우 충전을 못했네. 그러면 어디 가지? 우리 집 앞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거기 충전소가 있잖아. 내가 보니까 거기 지금 충전소가 비었네? 마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입장에서는 고객이 늘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이 느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를 충전하러 어쨌든 마트도 우리가 뭐 먹을 걸 사야 되니까 전기차 충전 겸 마트를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그냥 장 보러 간 거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먹을 게 떨어지면 그거를 위해서만 장을 보러 갔는데 지금은 전기차 충전 겸 한번 장 보러 갈까?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유통업종이요, 이 전기차 충전소로 통해서 신사업이 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지만요, 기존의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얘네가 하는 비즈니스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편의점은 안 할 건데 편의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 가장 많잖아요. 편의점에 택배도 보낼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편의점에서 집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전기차 충전소도 편의점당 한 대 정도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업종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카카오. 카카오도요, 연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네는 한마디로 충전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충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충전소 인프라를 얘네가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전기차 충전소가 속도도 문제지만 어쨌든 아이온도 18분이면 꽤나 긴 시간이에요.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내가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는데 서울 시내에 이미 전기차 충전소 꽤나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이 시간 때문에 부족한 건데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충전을 해야 되면 급한데 지금 비어있는 전기차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충전소를. 굉장히 중요하죠. 카카오가 지금 그 서비스를 지금 진출하는 거예요. 서비스 핵심이 뭐냐? 카카오 맵을 기반으로 충전소 위치와 실시간 충전기 사용 상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과금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전기차 충전하면 3만원, 5만원 완충을 한다고 하면요, 과금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카카오 너무 좋지 않나요?
카카오 지금 당장 매수 검토해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 아까 보셨죠?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시장을 선도했던 혁신적 기업들이 펄을 100배를 넘게 받았죠. 카카오가 여러분들 혁신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카카오는 혁신기업이 맞습니다. 카카오 지금 퍼 보면 몇 배인가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면 추정퍼가 71배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뭐 100배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요, 조정이 크게 나왔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포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2주간 연준 블랙아웃 돌입, 공포감 감도는 코스피 되면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 16일날 17일날 FOMC 발언이 나오는데 이 전까지는 발언이 나올 게 없어요. 지금 시장은 뭐죠?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지금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그래서 지금 기술주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조정인가? 하락장인가? 지금 사면 지옥인가? 지하 1층까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나? 굉장히 공포감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해드리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1.5%가 넘으니까 경고음이 나왔죠. 그래서 그게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 국채 금리가 몇 프로냐? 2%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2%가 잣된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대로라면 연말쯤에는 1.5%에서 1.9% 정도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왜? 경제가 회복하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9개월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대하죠. 9개월 빨리 왔으니까 이거 좀 진정시켜줘. 파월 너네 정책 좀 내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냐 안 하냐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파월이 과연 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추가 시그널을 줄까 안 줄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 답은 안 줍니다. 16일날 17일날 FOMC 발언을 주목한다 뭡니까? 파월 의장이 어쨌든 간에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대답은 노입니다. 안 나올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파월 의장은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일시적일까요? 미국 경제는요, 소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실업률이 가장 중요해요. 실업률이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경제가 살아나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실업률이 6%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 지금 완전 실업률이 달성하는 게 3% 정도인데 이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연말쯤이면. 근데 지금 이건 6%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지더라도 실업률이 높으니까 이거는 얘네가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구나. 파월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국채금리가 변동성은 있지만 1.9% 이상으로 갈 일은 없다. 그냥 여기 수준에서 계속 변동성을 주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아까 그 코비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은 버블 시대잖아요. 유동성 시대잖아요. 그러면 버블이 꺼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죠? 제 대답입니다. 왜냐면 이 자산시장의 버블의 붕괴는 연준이 초단기 금리를 빠르게 인상시켜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먹을 때 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죠? 앞으로 3년 동안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라고 그건 시그널을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증시가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것은 건전한 조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은 기대합니다. 파월 의장이 발언만 해주면 이건 바로 이렇게 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월이 발언을 결국 안 해줄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지만 언제든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 어떻게 돌아가죠? 국채금리가 1.5% 넘어서 뭐 주가가 빠졌다. 국채금리가 진정돼서 다시 올랐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될지언정 주가가 추세로 하락하진 않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면역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저는 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3월 16일, 17일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국채금리가 내렸다 해서 주가가 막 오를 수도 있고요.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서 주가가 또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주가가 오를 때 내가 다시 주가가 오를 거나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을 종목을 추려서 매수를 조금씩 해보자. 왜?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이든의 2100조도 통과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업계에서 보는 뷰들을 보면요,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굉장히 구간이 불안합니다. 우리 아까 뭐 봤죠? 아마존과 넷플릭스와 테슬라 이런 것들이 뭐였죠? 처음에 나올 때는 퍼가 100배, 150배 나왔죠. 근데 걔네가 혁신적인 제품을 나오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찍히니까 퍼가 줄어들었죠. 그때부터는 고평가, 거품이란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증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버블이다 말이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각종 정책들과 경제 성장률을 볼 때 한 6월쯤이 되면요, 각종 지표들이나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거예요. 코로나 기저효과까지 겹쳐서요, 거의 막 대형주들이 막 전년 동기 대비 2배, 3배 이상 상승했다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점점 버블이란 말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증시가 절대 거품으로 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FOMC가 발언을 안 할 거라고 본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연고점은 저는 못 들을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도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봅시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언제 꽃이 필까요? 네, 6월쯤 2분기부터 발표하는 실적들이 놀랍게 발표될 때부터 이제는 버블이라는 게 사라지고 실적 장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과 산업군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에 대한 뷰를 추가해서 조금 내가 지금 못 샀던 종목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샀던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주를 왜 가져왔냐? 이 유통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2월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미국도 백신 접종이 12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때 리테일, 그러니까 유통업종의 주가가 지수보다요 2배에서 3배나 넘게 상승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더현대서. 여러분들 제 영상이 끝나고요 더현대서 관련된 기사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게 어디 생기냐, 여의도에 생긴 거예요. 여의도에서 생겼는데 그게 5일 만인가 뭐 매출이 37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방 인사이트 전해드렸죠. 현대백화점이 이제 매출이 2조거든요 2조 3천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매출이 나온 거 보니까요, 이대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더현대서울에서 2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오픈바이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주목했냐고 한다면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보복 소비가 더현대서울에서 명확히 나타났구나. 지금 더현대서울은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주말에 차량 2부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감 때문에요. 근데 국내도 2월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빠르게 접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장입니다.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갔으면 우리나라도 가지 않을까. 근데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통업종들이 뭐하죠? 전기차 충전소를 하죠. 현대백화점 지금 올해 실적이 100%나 넘게 성장합니다. 신세계 올해 312%나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올해 실적 장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 기술주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업종을 굉장히 관심 가져야 돼요. 지금 조정 장세에서 전기차 관련 섹터주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의 사고를 넓혀서 지금 어쨌든 간에 주식이 떨어지면 또 경기 방어주는 방어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유통 주식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적도 성장하고 나아가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하고 그러면 이 실적이 더 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 보니까 현대백화점이에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더현대서울이 지금 개장한 게 신의 한 수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백화점 한다고 해도 관심도 안 가져요. 대표적인 그거죠. 여러분 광교에 그 하나에서 그 갤러리아 백화점 엄청나게 이쁜 거 연 거 기억나시죠? 그거 오픈반만 잠깐 있고요 장사 안 돼요. 가보신 분 알 겁니다. 근데 더현대서울은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똑같이 그런 취급을 당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주목받을 수 있는 판이 깔린 거예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아까 현대피처넷의 지분도 12% 갖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급등주가 조금 두렵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면 지분 가치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 종목도 오르잖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쯤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무서워요. 그러면 경기 방어주들은 사실상 그런 변동성도 적잖아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괜찮지 않나요? 신세계 괜찮지 않나요? 롯데아마트 괜찮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쉽게 말하면요 충전기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현대차가 카스트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죠. 350 그 와트 고충전 와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기술을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국내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코넥스를 혹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점검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면요 구리도 관심 가져야 돼요. 백금과 구리 가격이 연일 뜀박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문기사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나라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업계에서 내용을 제가 다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은 모른다라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확실히 슈퍼사이클이다인데 원자재는 슈퍼사이클일지도 모른다. 근데 안 올지도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별적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차 한 대에 쓰이는 구리는 90kg이 드는데요 내연기관차의 6배나 달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구리의 12개월 목표치를 톤당 15,000달러로 높였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오르면 좋은 종목 있지 않나요? 풍산 보시면 구리 가격이 오른 만큼 주가가 기가 막히게 따라가죠. 이런 겁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그 안에 구리가 6배나 많이 탑재되니까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구리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절대 거품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왜? 전기차의 지금 폭발적인 성장력을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구리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건전한 조정일 뿐이지 이게 여기서 꺼질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라면 풍산도 가지 않을까요? 재고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산 종목과 관련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용은 좀 줄여보면요, 전기차 엄청나게 대박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기차 부품주를 주목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유통업종이다. 근데 유통업종들이 올해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유통업종에 대한 보복 소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장세가 불안하니까 경기 방어적으로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꼭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통주를 우리가 꼭 포트폴리오에 담고, 추가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그 안에 구리가 6배나 내연기관 차보다 많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풍산도 우리가 눈여겨보자. 오케이? 5분 정리 끝.